TV 화순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문행주의 톡톡. 오늘은 새로운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시고 또 화순 국제 백신 포럼 조직위원장을 하셨고 아울러서 최근에 박셀바이오라는 회사를 창립해서 우리나라 새로운 어떤 백신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긋고 계시는 중요한 손님 한 분입니다. 우리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준행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우리 교수님, 우리 화순과 인연을 맺은 지가 벌써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오래됐습니다. 2004년부터 화순에서 저희 실험실을 꾸리고 연구를 해왔으니까요. 상당히 오랜 기간이죠. 저도 집은 광주지만 거의 뭐 화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제 아이덴티티를 그냥 화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준행 교수님이 우리 화순과 인연을 맺는 첫 과정 중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이전과 더불어서 그 과정에서도 시작됐지만 또 우리 생물의학 산업단지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 회사인 우리 녹십자가 우리 화순에 정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그러한 일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송구스럽습니다. 사실은 그 화순에 그 녹십자 백신 공장이 못 오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중앙지에서는 어떻게 백신 산업처럼 첨단 산업을 탄광지대에다 보내느냐. 그리고 그때 경쟁이 있었던 곳이 사실은 경기도 화성이었습니다. 예, 예. 또 경기도도 자기 내부적으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조금 소외됐던 화성에 그런 백신 공장을 유치를 하겠다 하는 그런 그 의혹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는 돈이 많아서 그 외국에서부터 기술을 들여와야 되는데 그때 가장 강력한 그런 경쟁자가 사실은 GSK라는 다국적 회사였었는데요. 그 본부까지 찾아가서 뭐 1,000억 정도 보조를 할 테니까 우리한테 오시오 뭐 이런 상황들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시다시피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렇게 깃발을 세우시고 그 균형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전남으로 보내는 게 낫겠다. 뭐 그렇게 그 방향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그 언론이나 또는 민간에서는 왜 화순으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가기 싫다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일 이슈가 됐던 게 화순에는 R&D가 없다. 기반이 부족하니까 그 R&D가 중요한 백신 산업을 어떻게 화순까지 끌고 가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전남대학교 아시다시피 전남의대는 연구력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동료, 후배, 선배 교수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가 백신 연구를 하자. 그렇게 해서 그때 그 지역 R&D 클러스터 사업이라고 굉장히 큰 그때 당시로서는 그 연구비 그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팀을 짜가지고 나가서 그걸 따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또 지역 분배가 됐는데 그거는 광주에다 주는 게 아니고 화순에다 이렇게 전남에다 준다고 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그 특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때 그 화순 캠퍼스에 지금 화순 전남대병원이 있고 나중에 실제로 의과대학이 이전하자 그런 컨센서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짐을 싸들고 우리 화순병원 그 지하에 원래는 그 엑스레이 필름 보관하는 창고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컴퓨터로 다 그 화상을 옮기는 그런 시절이어갖고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그 지하 공간에 저희가 실험실을 꾸려갖고 와서 그 백신 R&D를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당신들 전남 화순에다가 그 투자를 해도 좋고 이러한 맥락에서 녹십자 백신 공장도 충분히 올 수 있다. 그런 이제 논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화순과 그 인연을 맺게 된 거고, 그래서 화순 백신 특구가 지정되는 데 있어서 사실 녹십자 백신 공장이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맥락에서
저는 사실은 제 인생의 상당 후반기에 가장 중요한 일들은 화순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순의 생물의학 산업단지가 오늘날 이 정도 기반을 갖고 사실은 그러기에는 녹십자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여기에 정착이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날 이게 만들어지게 된 그런 주춧돌이 쌓인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교수님께서 하신 역할이 화순군의 새로운 어떤 산업을 착근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점에서 우리 화순 군민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예. 그저께 이제 그렇지 않아도 우리 화순에서 또 국제 백신 포럼이 그저께 이제 비대면으로 또 5회째 계속 이렇게 개최가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뭐 전문가는 아니어서 화순 국제 백신 포럼이 화순이 이제 백신 특구로 지정이 되고 국제 백신 포럼 같은 어떤 컨퍼런스를 통해서 화순에 어찌 보면은 백신 산업단지로서 어떤 세계의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우리를 홍보하는 그런 핵심적인 어떤 중요한 그런 행사가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국제 백신 포럼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이런 것들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가 사실은 화순에서 녹십자 백신 공장이 있는 걸 알고 또 산자부에서 백신 특구로 지정은 했지만 진정으로 저기에서 화순 그 백신 특구가 어떤 백신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거점이 진짜로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컨센서스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그 도지사를 하셨던 이낙연 지사님 계실 때 그러한 실질적으로 그 백신 산업에 있어서 화순이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뭔가 그 이벤트를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거를 그 국제적인 포럼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5회를 해오는 동안에 아마 홈페이지 내는 데 가시면 보시지만 와서 발표를 해주신 그런 연구자들이나 또는 뭐 전문가들이 사실은 굉장히 성과가 높은 네임밸류가 높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1회 때는 노벨상 수상자도 오셨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런 분들이 화순까지 오게 됐냐고 놀랄 정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은 이 녹십자 백신 공장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굉장히 큰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신종플루 파동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가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때 만든 백신이 사실 한국에서 최초로 만든 자체 만든 백신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정말 좋을까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표시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세계 굴지의 백신들하고 이 상호 비교를 했을 때 이 녹십자 백신이 좀 더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됐고 그런 이야기들이 퍼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에만 그 백신을 파는 게 아니고 전 세계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지금 WHO에서 독감 백신을 4개나 5개 회사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에 녹십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녹십자가 있는 화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었고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녹십자가 화순 백신 공장에 투자를 정말 마음먹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여온 모든 기기들이 세계 최고 기기들이에요. 그래서 1회 때 왔던 그런 전 세계 백신 산업에 있어서 오피니언 리더들을 우리 녹십자 백신 공장을 보여드렸을 때 다들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갖출 수 있느냐.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 백신 산업은 다른 그런 제약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 50년, 100년 된 그런 회사들은 그 안에 있는 시설을 그냥 확확 바꾸지를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그 문제 생긴 것만 바꾸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동차로 치면 우리 녹십자 공장은 그냥 새로 나온 벤츠라고 한다면 다른 외국에 있는 회사들은 한 50년 묵은 캐딜락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성능의 백신을 만들 수가 있었고 그분들이 와서 와 한국에 정말 이런 백신 공장이 있다니 하고 그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퍼뜨려 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금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녹십자 백신 공장이 잘 되는 걸 보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그걸 확인한 다음에 SK가 예.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바이오. 안동에다가 SK 바이오를. 그 백신 공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십자 백신 공장이 그만큼 좋은 시설로 지어졌으니까 새로 만든 SK는 그보다 잘 지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아주 전 세계 최고 시설이 들어가게 됐고 거기는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사실은 빌 게이츠 재단에서 전 세계에 공급하는 새로운 백신들을 제조하는 그런 제조권들을 많이 따와서 이제 우리나라는 녹십자하고 SK 두 회사 덕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미국 가셔서 백신 허브를 한국에다 만들겠다 해도 저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할 수 있겠다는 것을 다들 받아들일 수 있는 예.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우리 화순으로서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화순의 이제 주 산업이라는 게 어찌 보면 전형적인 농촌이고 또 한편으로는 남도 일방에서 유일하게 있었던 탄광으로 인해서 화순하면 탄광, 그냥 공벽진 산촌 이렇게 기억되어지는 것이 녹십자가 생기고 생물의학 산단이 조성되면서 화순이 어찌 보면 녹십자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 생물의학 산업이 이 지역의 새로운 산업으로 등장하던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화순의 변화가 이렇게 확연히 나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찌 보면 저희들이 생각해 아직 생물의학 산업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고 과연 이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자리, 얼마나 많은 경제적 낙수 효과 이런 것들에 아직은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여쭤보고요. 우선 최근에 어찌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 또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크게 위기 중에 기후 위기 그리고 이제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이런 어떤 결정적인 어떤 질병 이런 문제에 대한 인류사의 도전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면으로 우리 지역이 이제 해결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것이 이제 생물의학 산업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류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위기에 대한 진단, 그리고 세계적으로 그러한 문제, 그러한 미증유의 어떤 질병들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바이오 산업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 우리 화수는 그 중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바이오 산업은 사실은 이게 그 혹시 주식을 하시면 뭐 보셨겠지만 예. 지금 미래 산업 중에서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산업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바이오 산업은 사실 우리 화순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방방곡곡 어디를 다니시든지 가보면 그렇죠. 다 바이오 산업 한다고 붙어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산업이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그 확실한 거고요. 그래 바이오 산업도 사실은 분류를 하자 보면 그냥 태평양처럼 넓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걸 좀 줄여서 지금 이제 백신과 관련돼서 화순 백신 특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런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것들은 사실은 다 인류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뿌려놓은 씨앗이 발화돼서 우리 인류를 다시 공격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다른 약들, 예를 들면은 뭐 당뇨병 약이라든가 고혈압 약이라든가 항암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약 산업들이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백신은 사실은 감염증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감염증이 많은 나라는 선진국보다 후진국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진국에 가서 뭐 그 항암제처럼 비싸게 그걸 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백신 산업은 이 수익성이 낮은 그러면서도 진입 장벽은 높은
그런 묘한 그런 그 제약 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그 백신 그런 파이프라인들을 버려오는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지구상에 인류가 이렇게 많이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예. 도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생활 양태도 예. 큰 건물에 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걸 이 소위 closed ventilation이라고 인공적인 그 안에서 삶을 인공적인 예. 그런 이 공기 순환 시스템을 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사람의 감염을 일으키게 되면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상황이 다 세팅이 되어 있던 겁니다. 이제 그게 우연한 기회에 우한에서 그 박쥐가에서 주로 살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넘어오고 그게 그 병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이 중국처럼 그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서 확대 재생산이 되고 전 세계가 지금 하루로 연결돼서 비행기만 타면 하루 안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 급격하게 퍼진 겁니다. 그리고 어디엔가 도시에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상황들 때문에 잘 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그냥 소위 이 과학이 이만큼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할 정도로 뒤통수를 맞은 그런 기분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인류가 다 뿌려놓은 씨앗이고요. 예,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다시 아마 되짚어 보면 지금 전 세계에 그런 팬데믹이 퍼지는데 이렇게라도 그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약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게 백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지금 조절이 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세상은 돌고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신의 중요성 그리고 인구 밀도가 지구상에 이렇게 높아지면은 앞으로 그리고 자연을 우리가 계속 파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제2, 제3의 팬데믹이 분명히 올 거다. 예. 아무리 이거는 그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상관없이 이거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그 체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백신 산업의 중요성이 다시 이렇게 떠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 하나를 가지면 전 세계 예를 들면 화이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만들 전 세계에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국가가 사주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 백신 산업은 그 중요성이 이렇게 주시를 하고에 대해서 많은 사람 주시를 하고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그 100m 달리기로 치면은 화순 같은 경우는 한 30m 지금 앞서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키우면 그렇게 그 뭔가 그 전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거점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새 면역 치료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암도 예전에 그냥 그 힘들게 막 머리 빠지고 하는 그런 치료가 아니라 이 그야말로 면역 치료제를 맞으면은 그냥 그 몸도 불편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잘 그 치료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래서 2018년에 그거에 노벨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백신 산업하고 면역 치료 산업은 사촌 관계입니다. 그건 다 인간의 면역계를 이용을 해서 치료하고 예방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 산업의 이 토대가 있으면 다른 곳보다 면역 치료제 그 시장에도 더 반발짝 빨리 나갈 수 있는 한 발짝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업을 한 그 박셀 바이오도 사실은 지금 제일 앞장서 가고 있는 게 암 면역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화순에 있는 이런 그 기반 시설들 예컨대 이 바로 앞 건물에 있는 생물학 연구센터가 사실은 녹십자 백신인 초기에 그런 그 시험용 그 샘플을 만들어주고 또 그걸 검증하고 하는 그런 그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그 위에 슬그머니 올라타기만 한 건데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빨리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수조 원을 들이부어서 그 동네가 아주 어떤 산업의 메카가 된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그 하이텍이 필요한 그런
그 산업들은 상당한 그런 투자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런 그 꾸준히 계속 투자를 해가면서 그 움직이는 시장의 그 옮겨가는 방향을 미리서 예측을 해서 그 길목을 막고 산업을 육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어떤 큰 좋은 거점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 지금 사실은 화순은 뭐 우리 저 의원님도 농민운동을 하셨고 또 이 화순군의 국민들의 대다수는 다 농업에 종사하시는데요. 예. 사실은 농업도 사실은 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양태가 바꿔지리라고 예, 봅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변화하고 예, 있죠. 예. 그리고 그렇게 뭐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갈 가능성들이 많고 예를 들면 AI나 이런 것들의 도움에 따라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이런 그 자연 환경에서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부가가치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뭐가 있겠냐 그러면 바이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제일 원하는 게 우리 지역 출신의 그 직원들을 뽑고 싶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지금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다 자식들 열심히 키우셔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시고 다 졸업시키고 어딘가 취직을 시키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여기 화순에도 좋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존의 전통적인 그 농업과 새롭게 떠오르는 바이오 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고향에서 좋은 환경에서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좋은 일자리와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훨씬 서울에 비해서 생활비가 적게 듣고 충분히 여기서도 전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그 산업이 태생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마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정치인들이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좀 더 비전을 제시를 하셔서 사실 사람들 변화는 다 싫어하거든요. 기존 질서를 깨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농업에 종사하시는 이런 군민들도 사실은 세상은 이렇게 움직여 간다.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사실은 적응해 감으로써 우리가 좀 더 발전하는 그런 그 지역이 될 수 있다. 이런 설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세계 인류가 지금 현재 78억이 80%가 도시의 어떤 인공적인 삶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끊임없는 팬데믹 현상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그것을 극복해야 될 어떤 의료과학의 또 생물과학의 어떤 기술들은 끊임없이 그에 대응해서 또 변화하고 발전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화순이 그럴 수 있는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희망 이런 것들을 주셔서 사실은 우리 이 생물의학 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우리 지금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자부가 공동으로 지금 1조 5천억 규모의 국가 첨단 의료 복합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앞으로 이 백신 산업 특구에 만약 이 산업을 유치한다면 새로운 어떤 단계로 진입하는 그런 변모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화순군도 지금 사활을 걸고 있고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국가 첨단 의료 복지 복합단지 이게 조성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이거는 어떤 흩어져 있는 그런 리소스들을 한 군데 모아서 시너지를 꾀한다 이런 면에서 아주 유용한 그런 정책적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클러스터링이 되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상당히 근래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 산업이 의료 산업이기 때문에 첨단 의료 복합단지를 더 확장을 해야 된다. 그런 의지들은 있으나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첨단 의료 복합단지를 2군데다 지금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꾸준히 나오는 이야기가
그 투자한 만큼의 지금 그쪽에 그 효과를 내고 있느냐 이런 데 있어서는 계속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오래 기다리면 그리고 꾸준히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그 결과들이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다리면 되는 건데요. 근데 지금 그 지정을 한 두 군데 그 복합 단지가 어느 면에서 보면은 뭐 10년 전에 나온 그 생각들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그런 집적을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요소들이 사실은 조금은 과거 지향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백신이라든가 면역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또 새롭게 집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리고 지금 이미 뭐 오송의 단지가 하나 그리고 대구의 단지가 하나 있으니까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이 우리 전남에 있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 실은 그런 그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화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의료 복합단지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게 그 제너럴 하스피털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이 있고 그게 아주 지금 뭐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군데에서 환자들이 몰려드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고 또 지금 종사하는 그런 의료 인력들이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은 인력들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오송 같은 경우는 뭐 정부 기관들이 이런 것들 많이 모여 있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녹여내고 임상 시험을 할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위에 세종시나 뭐 이런 곳에다가 지금 종합병원을 짓거나 의과대학을 만들자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새로 투자하는 것보다 사실은 화순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구는 보면은 그 의료 복합단지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걸 잘 녹여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율이 조금 그렇게 높지 않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미 화순은 이 클러스터 자체가 녹십자 백신 공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화순 전남대병원이라고 하는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 뭐 뉴스위크에서도 뭐 굴지의 병원이라고 소개해줄 정도로 그런 병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중요한 그런 그 요소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서울에서 멀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화순은 시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그 현실을 직시를 해보자면 여기가 그러면 서울에 몰려들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다시 불러올 만큼의 정주 환경이나 문화 환경이나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느냐. 사실은 의료산업은 사람이 하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할수록 그 효과가 배가 되는데 과연 그러면 그런 면에 있어서 화순이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가서 아마 의원님도 중앙정부에 가셔서 설득을 하시려고 하면 막히는 부분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상식적인 선에서 무슨 아파트 몇 채 지어놓고 또는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MZ세대라고 하는데 그 세대들이 그러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국도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그 선진국 레벨에서도 좀 더 그 한 발짝 더 나간 그런 파격적인 어떤 설계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젊은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해야 오는 거지. 지금 녹십자 백신 공장 같으면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몇 년 동안 잘 훈련시켜 놓으면은 그냥 다 서울로 빠져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가게 하려고 하면은 이 안에서 살아도 충분하겠다 할 정도의 그러한 그 기반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그 꿈을 꿀 때 그리고 어떤 정책적 수단을 만들 때도 상식적인 수준을 좀 넘어서는 거의 우리 마치 그 K-팝에서 BTS가 치고 나가듯이 그런 그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직접 가서 경쟁을 한다고 하면은 인천이나 뭐 오송이나 또는 그 근처 뭐 판교나 이런 데하고 어떤 경쟁이 붙으면 객관적으로 백전백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지역의 그 정치인들께서 사실은 해주셔야 할 일들이 좀 더 그렇게 꿈을 크게 그리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의 성공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야만 아마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 얼마 전 어느 소식에 의하면은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이 서울대학교 병원과 더불어서 양대 암치료병원으로 이렇게 그 위상을 한번 이렇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녹십자를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화순의 전남대학교 병원이 자리를 잡고 그것이 화순의 전체적인 이미지 또 삶의 변화 어떤 지역의 위상 이런 것들을 바꿔놓는데 하여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 이 강기정 의원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대담하면서 강기정 의원이 꿀잼 도시, 재미있는 곳, 재미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교수님께서 금방 하시는 얘기 중에 젊은 인력들, MZ 세대가 우리 지역으로 와서 정주를 하려면은 그들에게 예우도 좋지만은 삶이 재미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50년간 중앙 집권주의 국가로 수도권 서울공화국으로 존재하면서 계속 그쪽에만 재미있는 것들이 자리 잡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 고리타 부는 곳에 가서 어떻게 사나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금방 교수님께서 우리 정치인들에게 던지는 이 지방이 정말 재미있고 지방에도 활력이 넘치는 그런 어떤 정주 문화에 좀 주력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저희가 좀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화순이 백신 치료의 꿈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생물의학산업단지가 어떻게 착근이 되고 또 지금까지 달려왔는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화순에는 7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느 곳보다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신약 치료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새롭게 조성이 되어서 정말 주력 산업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그 어느 곳보다 자연과 새로운 인류의 꿈이 결합되는 그런 꿈의 도시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우리 이준행 교수님이 한 발 한 발 그걸 내딛게 해준 중요한 역할을 하신 그 공로 또한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비록 낮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리고 우리 군에서 여러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정치인 또는 우리 지역의 사회단체 또 우리 지역 주민들 이 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우리 이 생물의학 산업이 화순에서 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길들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의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영어로 써서 될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많이 나온 이야기, dream high, 꿈을 크게 꿔라. 그리고 상상력을 발휘하라. 이래야만 미래에 더 빨리 갈 수 있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화순이니까 된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화순은 좋은 자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전국에서 그 요양병원이 제일 많습니다. 전국에서. 이제 그분들 그 좋은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또 거기에 한가운데 그 화순 전남대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그 자연 환경과 화순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파워를 결합을 해서 이 의료 타운으로 한번 발전시켜 보는 것도 뭐 그 실현 가능한 그런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 산업 장점이 뭐냐면은 이거는 기계가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로봇가 발달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그 피츠버그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피츠버그 도시는 로보캅 혹시 영화를 기억하시면 예. 그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범죄가 제일 많고 원래 그게 철강 도시였는데 그렇죠. 쇠락하다 보니까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는데 거기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된 건 뭐냐면은 그 도시를 거기 시장님과 그 대학 총장님이 힘을 합해서 의료 도시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미없는 도시가 됐다는 겁니다. 하루 저녁에 총소리가 몇 방이 나야 잠이 드는 도시였는데 예. 이제는 거기서 총소리와 또는 술집보다는 교회가 잘 되는 도시가 됐답니다. 도서관과 교회가 잘 되는 도시로. 그리고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은 다 교육을 많이 받은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경제도 좋아지고 문화도 발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는 이 화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이용을 하면 나중에 가능하다고 하면 사실 저 개인적인 그런 그 희망이기도 합니다. 이 화순에 그 전 세계에서 그런 난치병에 걸린 주로 이제 암이 되겠죠. 그 환자들이 그 치료받고 싶은 가장 그 1등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연 환경과 이 좋은 그 종합병원과 그리고 이제 저희 박셀바이오나 또는 전남의대 그런 연구진들처럼 연구가 아우러져 가지고 새롭고 더 좋은 치료법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짐으로써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전 세계를 리딩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순이 사실은 농업 기반의 도시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 후손들도 농업에만 목매달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농업과 그야말로 새로운 그런 산업이 어우러지는 그런 희망찬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화순에 저희 하루 시간 중에서 대부분의 시간은 화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언젠가는 화순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정말 와보고 싶고 정말 그 정감 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도시로서 그 지역으로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순이 전통적인 1차 산업 도시에서 인류가 가장 실현시켜야 할 최종적인 어떤 꿈의 도시, 그것은 바로 인류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문화적인 도시, 그리고 암과 같은 인류의 질병으로부터 치료받고 쾌적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순이 그런 자연 조건과 그리고 생물의학 산업의 신약 그리고 전남대학교 병원의 세계적인 암 치료 기술이 접목된 그런 꿈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 시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우리 이준행 교수님께서 해왔던 그런 중요한 역할들 또한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고 더욱 이 화순이라는 브랜드 파워가 우르르 창창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군민들도 힘을 모아서 이 일을 수행해 나가는데 결코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전라남도의 새로운 어떤 도시의 면모를 갖게 해준 신약 개발 그리고 면역 치료 그리고 우리 화순의 새로운 어떤 미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공로를 세우신 우리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이준행 교수님을 모시고 문행주의 톡톡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저희가 이거는 우리 이양 농협에서 이양 정통 농협에서 만든 진향 참기름입니다. 예. 이건 저희가 PPL입니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예. 칭찬받겠네요.